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레이 수압은 왜 매력 없는 디파이로 전락해버렸나?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이제 철저히 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뭐 이걸 비방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의견 제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데 목적을 좀 두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 역시 이제 KSP를 뭐 현재도 4만 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발전하는 게 좋은 거지, 뭐 이게 더 나빠지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레이 수압이라고 하는 것의 메인이 누구인가가 조금 요즘 흐트러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좀 보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풀의 유동성 금액으로 한번 순위를 좀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생태계 금액으로 한번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엑셀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제가 여기 그 클레이 수압에 대시보드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긁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전부 다 이제 수작업으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좀 변함이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코인별로 가격이 그 전체 TBL이라고 하죠. 토탈 밸류가 얼마나 이렇게 묶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순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풀 유동성 금액으로 본 순위는 클레이가 가장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USDT, 오르비체인, 뭐 다이, 그 다음에 KSP 이런 순서로 나타났고요. 여기 이제 풀 금액별 순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관광한 거는 이제 KSP 같은 경우에는 LP 풀뿐만 아니라 KSP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 물량의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더해보면 이제 순위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순위가 요 순위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제 다른 거는 변동이 없지만 KSP가 결국에는 1등으로 올라오고 전체 비율도 한 30% 정도 되는 요런 비율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클레이 수압이라고 하는 생태계 내에서 가장 많은 포션, 가장 많은 밸류가 그 묶여 있는 거는 KSP다. 결국 KSP가 전체 그 다른 코인들이 총 지금 이만큼이 있거든요. 36개, 그 정도가 있는데, 33개네요. 네, 33개의 코인들, 제가 취합한 33개의 코인들 중에 전체의 30%는 결국 KSP가 묶여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클레이 수압의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KSP다. KSP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클레이 수압이 정당하게 KSP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면, 정당한 게 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상의 기준,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상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당한 보상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클레이 수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탈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덱스, 즉,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인데, 즉,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클레이 수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즉, 수익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플레이 스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수합 거래소에서의 이런 교환에 따라서 이렇게 수수료를 0.3%씩 떼고 있는데 그것들을 결국 이제 수익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일종의 거래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정당한 보상의 기준이라는 거는 클레이 수합이라는 게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돈을 벌어주고 있는 놈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수치들 또한 제가 한번 좀 긁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대시보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전체를 다 긁었어요. 전체를 다 긁어서 하나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요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해봤어요. 여기 보면 쭉 밑으로 전부 다 입력이 다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거는 이제 대시보드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요것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좀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 페어별로 풀 유동성 순위에 따라서 토큰 페어들로 이제 이렇게 전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그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그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
이제 유동성 규모를 나눠가지고 가동률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가동률이라는 거는 즉 거래량 나누기 풀 유동성 규모 요걸 이제 한 수치가 이제 가동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몇 달러를 벌었는지 요게 이제 수수료 수익이 되는 거고 그 밖에 그 다음 내용들은 뭐 예상되는 KSP 수익률 이런 것들은 제가 따와가지고 이렇게 좀 넣은 거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좀 자료를 일단 정리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보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 어떤 숫자를 봐야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생각했던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어다 주는 그 풀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들이 정당한 보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당한 보상이 된다는 얘기는 즉 가동률하고 수수료가 일단 많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체 풀 유동성 규모가 아무리 많아봤자 거래량이 적게 발생을 한다면 클레이와 S클레이 같은 경우죠. 풀 유동성 규모로 1등인데 거래량은 적고 가동률은 적게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생태계에 뭐 좋은 놈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결국 실질적인 수입이 되는 거니까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좋은 풀이다. 우리가 가치를 줘야 되는 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 모두 뭐 공교롭게도 제가 이게 맨날 바뀌겠지만 공교롭게도 클레이와 KSP 풀, 즉 KSP가 들어간 풀이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그렇고 이제 가동률도 그렇고 뭐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클레이 위켄과 클레이 뭐 버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좀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조금 제하면 실질적으로 10위권 내에서는 얘가 이제 독보적으로 1등이다.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뭐 이더, USDT 정도 수준이니까요.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가동률이 그렇고 이제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도 보면 클레이와 KSP가 83,911불을 벌어와서 2등 풀이었던 이더 USDT 대비해서도 뭐 서너 배 가량 많은 뭐 이러한 수치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뭐 여기서 이걸 보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클레이와 KSP 풀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상이 잘 나와야 되는 풀이다. 왜? 이 생태계에 돈을 벌어주고 있는 가장 1등적인 풀이 클레이와 KSP 풀인 거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2등, 3등도 있습니다. 뭐 2등, 3등 있지만 KSP가 그만큼 지금 중요한 포션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당하게 보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수치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던 게 여기 보시는 이제 수수료와 수익률을 나누어준 그 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라는 거는 여기 벌어들였던 금액과 그 다음에 예상 KSP 수익률. 이거는 뭐냐면 현재 KSP 풀에 내가 돈을 예치했을 때 몇 프로의 KSP를 분배를 받는지를 이제 단순하게 숫자로 나타낸 건데요. 얘는 이제 클레이 KSP 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45.5%, 뭐 이더 USDT 같은 경우는 67.8%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 부분들의 숫자를 나눠주게 된 겁니다. 이들의 숫자를 나눠주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즉,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해자풀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당한 보상은 못 받으면서 수익은 잘 내주고 있는 풀이었다. 라고 이제 수치를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분자로가 있는 수수료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여기 수익률 같은 경우를 이렇게 나눠져서 그 비율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좀 해자스러운 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순위에서도 역시나 클레이 KSP 풀이 현재로서는 매우 해자스러운 풀이다. 바꿔 말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풀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뭐 역으로 보면 숫자가 낮은 풀들이 있는데요. 이 낮은 풀들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돈도 못 벌어오지만 KSP 수익률이 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태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즉 돈 벌어온 놈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한 시점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는 이 정도가 지금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당한 보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보신 순서로는 숫자를 봐서는 과연 이게 정당한 보상이 되었고 있었나? 라는 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러한 원인이 생겼을까?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레이 수합을 하면서 VKSP를 가지고 투표를 할 때 가장 좀 고민하게 되는 풀을 어디다 투표를 할지가 고민하게 되는 게 풀 투표 수익률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스테이크 앤 부스트 쪽이 있을 거고 여기 저희가 들어가 보면 네 여기 그 풀 수익률이 현재 몇 프로 나오는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이 풀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숫자가 높은 놈에게 VKSP 홀더들은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가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풀 투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소액 풀에 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 투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전체 우리가 들어와 있는 투표 받은 수 나누기 나의 지분율이기 때문에 소액 풀을 이렇게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숫자 수익률 지분율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액 풀이 조금 유리한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거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VKSP 홀더들한테 거래 수수료를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라는 좀 그런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VKSP 홀더들은 말 그대로 VKSP를 홀드하고 있는 KSP를 홀드하고 있는 거지 이 유동성에 공급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유동성에 공급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것들을 굳이 내가 이 투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숫자 뭐 20%에서 가장 뭐 높은 풀하고 밑에 풀하고 퍼센테이지를 보면 뭐 10%, 뭐 5%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숫자들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요인이 돼버리는 게 이 상황이 맞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풀 투표 수익률이 결정의 요인, 결정에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제 좀 의견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풀 투표 수익률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거에 따라 가지고 휙휙 바뀌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VKSP 홀더들에게는 뭐 4%, 뭐 연기준 4%니까 실제 하루로 보상으로 치면 얼마 진짜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근책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보고 이제 지금 투표를 하게 만드는 되는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정당하지 않은 요인은 어떤 거냐면 신규 코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에어드랍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즉 뭐 신규 코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본인들 풀에 투표를 바라는 요인으로 이제 바라거나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달라는 요인으로 이렇게 자기들 풀에 투표를 하면 자기들의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주는데 근데 과연 그게 LP들한테 에어드랍이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들이 투표를 받아야 돼. 그 현상이 돌아가는 건데 왜 VKSP 홀더는 이게 에어드랍이 없고 그걸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에어드랍이 돌아가는지 조금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사항을 몇 개를 조금 결론과 이런 제안을 한번 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신규 코인들이 클레이 수합에 상장이 되는 본래 목적이 지금은 이루어졌다. 뭐 최초의 목적은 결국 이랬던 거라 생각합니다. 클레이 수합의 거버넌스들, 클레이 수합의 생태계를 확장시키겠다. 그걸 기반으로 여러 코인들이 들어와가지고 TVL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건데 현실을 보면 어떠냐면요. 현실을 보면 여기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만 풀 예치금 비율이 1등부터 10위까지가 96.8%입니다. 근데 우리가 1등부터 10위까지에 들어와 있는 코인들의 면모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클레이, 이더, USDT, 오르비체인, 다이, KSP, 리플, 그 다음에 뭐 에스클레이야, 클레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WBTC, BNB, 벨트 우리가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메이저급들이 아니면 메이저급들이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 밑에 이제 우리 신규 코인들, 아주 많은 수의 신규 코인들은 사실상 뭐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톤이 한 30억 정도 수준으로 들어와 있고, 그거는 전체의 0.4%인데요. 뭐 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들어오게 됐죠. 뭐 그 다음에 또 막 아고브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고브도 있고.
뭐 위맥스라든지 위켄 뭐 이런 애들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이제 과연 이 생태계에 필요한가 이렇게 그 최초의 목적이었던 유동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는 이 그 최초의 목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단에서, 각각의 재단에서 오히려 현재 뭐 2.9%밖에 안 되잖아요. 각각의 재단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프로젝트의 홍보성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최초의 클레이 수합 생태계에서 노리던 점이 아니라 각각의 코인들의 홍보성에 그냥 장으로 되고 있고 뭐 펌핑의 장이 되고 있는 뭐 이러한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 수수료의 VKSP 투표 배분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앞에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 거래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그거에 조금 차이들 때문에 이런 소형 풀들이 유리한 곳에 이 투표가 되는 이런 그 분위기들 때문에 실제 아까 봤던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메인 풀들이 매우 중요한 VKSP의 투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홀더들이 뭐 투표하는 투표자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를 시킬 때 그 투표를 유도를 할 때 거래 수수료가 뭐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가 않는데 그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 것을 이렇게 중요한 VKSP 투표의 메인 요소가 지금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거래 수수료는 전부 다 LP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고 대신 VKSP들은 본격적으로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게 결국 1년간 스테이킹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스테이킹 비율을 연동형으로 해가지고 즉 스테이킹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LP와 스테이킹한 VKSP 홀더들이 나눠 가지는 KSP 분배율이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VKSP가 4, LP들이 6 이렇게 분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클레이 수합의 스테이킹 비율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 64%, 65%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의 2대8에서 4대6으로 한번 조정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조정이 돼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올 텐데요. 물론 1년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스테이킹 되는 수량이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을 계속 유도를 하고 스테이킹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고 그게 전체적인 생태계에 오히려 더 기여를 하는 방향이다. 그게 KSP 가격을 올리는 방향이고 그래야 좀 더 KSP를 기반으로 한 클레이 수합이 매력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와 좀 비슷한 개념인데 VKSP의 투표 결정이 본인이 투자한 LP의 투표하기 일단 유도가 돼야 되는 거고 즉 거래 수수료가 폐지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신규 코인의 에어드랍 또한 에어드랍 보상을 따라갈 수 있게 즉 신규 코인들이 유도를 하는 방식은 VKSP 홀더들에게 내가 에어드랍 줄게 내한테 투표를 해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투자한 LP에 투자하게 하는 이러한 방향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문제가 생기겠죠. 왜? 나는 오로지 KSP 몰빵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LP를 가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투표할 게 없어진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LP 공급 안 하는 사람용으로 해서 그냥 100% 소각되는 풀을 만드는 거예요. 100% 소각되는 풀에 투표를 하면 어차피 여기 투표할 때 앞에 거래 수수료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LP에 지금 투표를 하는 건데 나는 투자한 LP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나는 내가 뭐 LP에 투자한 것도 없고 뭐 신규 코인 에어드랍도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냥 나는 KSP 가격이나 계속 올랐으면 좋겠다. 내가 스테이킹이 풀리는 1년 이후에 그렇기 위해서는 신규 배출량을 줄이고 싶다. 그러니까 신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여기 투표를 하면 소각이 자동으로 되는 신규로 나오는 코인이 소각이 되는 이런 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항상 이런 프로젝트를 소개만 하고 사실 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런 내용은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클레이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제 영상을 보시고도 투자하신 분도 많고 근데 뭐 초창기 들어가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조금 이제 또 손해도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좀 제안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추가적인 의견들은 댓글과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서 남겨주시면 한 번 더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